미국의 연속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가 11월에 7.1% 상승해 더 진정됐습니다. 미국이 2%의 물가 안정에 도달하려면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민 32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활용한 암 백신 치료제가 등장하고 있어 암 정복을 앞당길지 모른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11월에 7.1% 상승하면서 더 진정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6월에 9.1%로 정점을 찍은 후에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금리 인상으로 매달 둔화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미국의 물가 급등이 매달 진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11월에 7.1% 상승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13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월에 7.7%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많이 진정된 것이어서 물가 잡기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1월 CPI 소비자 물가는 10월에 비해 한 달간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쳐 전달 오름세 0.4포인트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11월에 전달보다는 0.2포인트, 전년보다는 6% 올라 더 진정됐습니다.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가 11월에 더 진정된 것은 휘발유 가격이 2% 떨어지는 등 에너지 가격이 마이너스 1.6%로 하락했고 중고차 2.9%, 의료비 0.7%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식품 가격은 11월에도 0.5%, 주거비는 0.6% 올랐으며 각종 서비스 비용도 전년에 비해 7.3%나 오른 상태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은 후에 매달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으나 연준의 목표인 2%에 도달하기에는 먼 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에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요소는 고용시장이 거의 흔들리지 않아 구인난을 겪고 있고 이는 종업원 임금 상승,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계속 순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핵심 타겟으로 고용시장과 임금 인상을 억제시키는 금리 인상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를 위해 올해의 마지막인 14일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서 속도 조절을 시작하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상하고 새해 첫 회의인 2월 1일에도 연속해서 0.5포인트를 올리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새해 3월에도 0.5 또는 최소 0.25포인트 올려 내년 봄 미국의 기준금리는 5 내지 5.5%에 도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5%대 중반의 고금리가 물가가 잡힐 때까지 적어도 내년 말까지 장기간 유지되고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4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 물가가 매달 둔화되면서 11월에 7%대로 진정됨에 따라 언제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준이나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앞으로 2년 후인 2024년 말에나 2%에 도달하는 물가 안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물가는 팬데믹 직전까지 수년 동안 연준의 목표치인 매년 2% 상승을 유지했다가 근래 1년 동안은 40년 만의 물가 급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11월에 7.1% 상승으로 전달 7.7%에서 더 진정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잡기가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비하면 느리게 물가 급등이 둔화되고 있어 과연 언제나 연준의 목표치인 2% 상승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까지는 2년은 좋게 걸려 2024년 말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연준과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10월에 CPI보다 큰 2포인트 낮은 6%였는데 올 연말에는 5.4%까지 낮출 수 있다고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이어 2023년 말에는 2.8%로 더 낮출 것이고 2024년 말에나 2.3%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포브스 등 다수의 경제 분석 기관들은
내년 말에 PCE 물가를 3% 안팎으로 진정시키는 데 그쳐 2%에 도달하기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대체로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과 경제 분석기관들의 같은 예측은 미국의 물가와의 전쟁이 2024년까지 전개되고 그때까지는 5%대의 고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과 고금리 정책을 펴고 경기 침체와 실업률 급등이 현실화되더라도 고금리와 긴축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회의를 마치며 14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고 새해 첫 회의인 2월 1일에도 연속 0.5포인트를 인상하거나 0.25포인트를 올려 기준금리 수준을 내년 3월에는 5 내지 5.5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와 미국민들은 2023년 새해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5 내지 6%대 고물가와 5%대 중반의 고금리 등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물가 잡기를 위한 의도된 경기 침체가 가벼운 불경기로 넘어가거나 아예 모면하는 소프트 랜딩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고물가 고금리의 제로 성장, 실업률 급등까지 겹치는 심각한 불경기에 빠지느냐가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백신으로 2년 동안 32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한 1,850만 명의 중증 입원을 막았고 1억 2천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저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도 돌파 감염되는 바람에 백신 효과가 의문을 샀으나 2년 동안 미국민 320만 명이나 목숨을 구했다는 새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커먼웰스 펀드가 각종 코로나 감염과 입원, 사망 통계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2월에 처음 접종을 시작한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나중에 시작한 존슨앤존슨 백신 등을 대규모 접종한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년 동안 6억 5,500만 도수를 접종했습니다. 미국민들의 80%나 한 번 이상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미국민 320만 명이 코로나 백신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 연구 보고서는 제시했습니다. 또한 1,850만 명이나 중증 발병으로 입원하는 일을 막아준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억 2천만 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을 저지해준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에서 수많은 인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현재 비즈니스와 학교, 일상을 회복하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이 연구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2회 접종했다가 6개월이 지나면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소량의 추가 주사하는 부스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4차 부스터 접종부터는 거의 외면당해 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들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는 새 오미크론 양가 백신이 부스터 백신으로 현재 접종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스터 접종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4차 접종까지 마쳤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돌파 감염되는 바람에 백신 효과가 의심받고 부스터 접종 비율이 20% 이하로 저조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 오미크론 양가 백신을 부스터로 접종하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몰리고 있으며 백신 덕분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언론들에 의해 보도되고 있어 긍정적인 여파를 미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활용한 모더나와 머크사의 암 치료제를 합작한 획기적인 암 백신 치료제가 등장하고 있어 인류의 수건 가운데 하나인 암 정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머크사의 암 치료제와 모더나의 암 백신을 함께 주입한 암 환자들에 대한 초기 임상 실험에서 암 재발과 사망 위험을 44%나 급감시키는 효과를 낸 것으로 두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기술을 활용한 암 백신 치료제가 등장하고 있어 인류의 암 정복을 앞당길지 모른다는 새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는 핵심 기술인 mRNA 기술을 활용해 암 백신을 개발하고 최대 제약회사인 머크사의 기존 암 치료제와 함께 암 환자들에게 동시 주입한 초기 임상 실험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효과를 얻어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150여 명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에서는 머크사의 암치료제 키트루다와 모더나의 새 암백신을 동시에 주사했습니다. 3주간의 간격으로 암백신은 9번, 암치료제는 18번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받았어도 재발률이 매우 높은 피부암 환자들을 비롯해 암 환자들의 재발률과 사망률을 치료제만 사용한 경우보다 44%나 더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모더나와 머크사는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각종 종양에 맞춤식으로 새로운 암 백신을 주입했으며 머크사의 암 면역 치료제와 동시 주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암 백신으로 부르고 있으나 단독 사용으로 암을 예방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머크사의 기존 면역 치료제와 동시 사용할 경우 암의 재발과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새로운 암 치료제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스테파니 판슬 CEO는 코로나 백신을 처음 개발했던 것과 같은 짜릿한 순간이었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모더나와 머크사는 새해에는 보다 대규모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추가 실시하고 피부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을 정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추가 임상실험에서는 모든 암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두 회사들은 추가 임상실험 결과에서도 1차와 같거나 나은 실험 결과가 나오면 자료화해서 FDA의 사용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2024년 차기 대선에 나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역전극을 펼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USA 투데이의 12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유권자들은 드산티스 56%, 트럼프 33%의 지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년 백악관 탈환을 노리는 공화당의 차기 대선 레이스에서 놀라운 역전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했으나 12월 조사에선 란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역전극을 펼쳐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USA 투데이는 공화당원들과 보수적인 유권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드산티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56%,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은 3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서폭대학과 함께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공화당원 또는 보수적인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밝혔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는 12월 들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 간의 지지율 격차가 23%포인트나 나고 있어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가상 대결에서도 드산티스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을 경우 47대 43으로 이겨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맞대결할 경우 40대 47로 패배할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밝혔습니다. USA 투데이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11월 8일 중간선거까지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중간선거를 계기로 공화당 유권자들의 표심이 크게 바뀐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11월 8일 중간선거 때까지의 지지율을 합산한 결과 트럼프 48.8%, 드산티스 27.3%로 큰 차이를 보여왔는데 중간선거를 계기로 완전 뒤집힌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 선언한 공화당 후보들이 대부분 낙선하는 바람에 공화당의 대승을 가로막는 꼴이 됐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차기 대선 구도에도 일대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